지난 2024년 한 해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오갔던 인물, 바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반도체 사업에선 그야말로 최고의 한 해를 보냈죠.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상사 이래 최초로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고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최태원 회장의 추진력과 결단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젠슨 황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작년 SK그룹의 AI 서밋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TSMC 등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 총 출동하면서 AI 시대 SK그룹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악의 위기도 함께 있었죠. 세계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무려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재산 분할 지급이 판결되면서 한때 경영권 위기설까지 제기됐는데요. 판결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대중들의 반감, 오너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적자 등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사업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데요. 2025년 새해 최태원 회장은 산적한 과제들을 풀고 AI 리더십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딥체인지를 가속화하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2025년 핵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SK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리밸런싱, 즉 사업구조 재편이죠. 1년 전 최태원 회장은 기업도 돌연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딥체인지를 선언했죠. 그룹의 계열사 매각과 통폐합 등 대대적인 리밸런싱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결과 상당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순차입금은 2023년 말 약 84조 원에서 2024년 3분기 76조 원으로 감소했고요. 그룹의 종속기업 숫자도 9개월 만에 56개가 줄어들면서 조직의 몸집도 슬림해졌다는 평가인데요. 물론 계열사 허리띠 졸라매고 임직원들을 구조조정에 부채를 줄인 거 아니냐, 하이닉스와 SK텔레콤 외에는 여전히 재무 안전성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있지만요. 과거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중복 투자, 비효율성 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면서 미래를 대비할 기초 체력을 비축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SK그룹은 올해 진행될 계열사 매각까지 마무리되면 약 9조 원 이상의 현금을 주게 될 전망인데요. 최태원 회장, 이 실탄으로 2025년 AI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작년 연말 인사에서도 신규 임원의 70%를 AI 기술 인력으로 전면 배치했고요. 그룹의 조직 개편 역시 AI 역량 직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이를 통해 AI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AI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게 최태원 회장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SK 브로드밴드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맡고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SK텔레콤이 AI 서비스 같은 콘텐츠를 책임지면서 그룹 안의 독자적인 AI 밸류 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최태원 회장의 AI 올인 베팅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낳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SK그룹의 두 번째 핵심 전략, AI 반도체 패권 구축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구축했죠. 작년 3월 HBM3 8단을 엔비디아에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분기에는 세계 최초로 12단 제품까지 공급할 예정인데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막강한 위치에 올라선 이유, 바로 품질과 수율, 적기 생산 능력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뚝심 있는 투자로 HBM 양산에 있어 최적의 노하우를 쌓은 덕분에 SK 하이닉스의 수율은 80% 이상에 달하고요. 특히 마지막 렉 테스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초기 단계에서 미리 잡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렉 테스트에서 실패하면 초기 단계부터 다시 테스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5개월 이상의 시간을 날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미리 문제를 캐치하는 능력 덕분에 적기에 맞춰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고 AI 시장의 큰손, 엔비디아를 만족시켜 온 건데요. 최태원 회장, 올해에는 이런 경쟁력을 더 압도적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작년 연말 인사를 통해 신설된 메모리 개발 총괄 조직, 또 공정기술 고도화를 책임질 양산 총괄 조직을 통해 확실한 선두 자리를 굳히겠다는 건데요. 관전 포인트는 과연 SK 하이닉스가 6세대 HBM4에서도 왕자를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가속기 칩 루빈의 출시를 2025년 3분기로 앞당긴 상태죠. 때문에 SK 하이닉스 역시 엔비디아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양산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인데요. 주목할 건 삼성전자 역시 HBM4 최초 양산에 칼을 갈고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칩 루빈에는 HBM4가 무려 8개가 탑재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양산을 해서 납품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게 되죠. SK와 삼성, 양사가 초기 물량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인데요. 현재로선 SK 하이닉스가 유리한 지점에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구축한 엔비디아, TSMC와의 삼각 동맹 때문인데요. 최태원 회장은 원팀 파트너십을 일궈온 TSMC와 HBM4의 파운드리 공정을 협력할 예정이고요. TSMC와 엔비디아의 CEO 역시 SK 하이닉스와 함께 AI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사를 공고히 밝혀왔죠. 때문에 6세대 HBM4부터 삼각 동맹의 끈이 더 단단해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다만 삼성전자 역시 HBM4부터는 TSMC와 손을 잡을 예정이어서 삼성이 압도적인 캐파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제품을 선보인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만을 고집하긴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펼쳐질 6세대 HBM 결전에서 누가 승기를 잡게 될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최태원 회장이 내세운 또 다른 전략, 이사회 2.0입니다.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을 맡겨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건데요. 이사회를 진화시켜 본원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향후 AI 시장이 대확장할 때 제대로 기회를 포착하겠다는 것이 최태원 회장의 계획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이사회 구성부터 역량을 갖춘 인물로 짜여져야 하는데요. TSMC의 경우 이사회의 과반수가 외국인과 IT 기업 출신의 실무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하지만 SK그룹은 학계 출신, 전임 장관, 법관 등 전관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관행이 여전한데요. 과연 최태원 회장이 이사회 구성부터 운용까지 업계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해 봐야겠죠. SK가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 건 최태원 회장의 과감한 결단과 뚝심 있는 투자 덕분이었죠. 하지만 SK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역시 최태원 회장 본인의 오너 리스크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대법원 결론이 나올 예정인데요. 만약 사건이 파기환송된다면 재산 분할액이 상당히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 공방 기간은 길어질 것이고요. 대법원 결정에 따라 그룹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경영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너의 비도덕적인 이혼 스캔들로 인해 그룹 전체에 대한 신뢰와 호감도가 추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인데요. 최태원 회장이 개인사 문제를 매듭짓고 책임 있는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SK 성장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